현대차 내일 하루의 흐름은 남았지만 일단 이제 다음 주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가격들을 제가 오늘 총정리를 해드릴 거예요. 이 가격을 기준으로 다음 주의 흐름에서 어떤 포지션을 가져가야 될지, 이 매수냐 혹은 매도냐의 포인트를 잡아봐야 된다.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 거고, 여기서 이 가격만 안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겠죠. 현재 80만 원대부터 반토막이 나 있는 상태에서 반전이 나온다면 반전이 어디까지 나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의 가격까지도 오늘 알아볼 거고,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일단 첫 번째 부분, 그리고 현대차에 대해서 두 번째로 현재 구간에서 나오는 이 시장에 대한 이슈와 흐름을 우리가 개념을 잡아두고 이 중요한 가격대를 설정해서 본다면은 앞으로 현대차 매매를 하시는데 편안하게 좀 가실 수 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를 빨갛게 역전시켜드릴 전세역전입니다. 먼저 현재 시장에 대해서 개념부터 한번 잡아놓고 가야 되는데, 현재 시장은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조정 국면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AI 회의론과 금리, 환율 여러 이슈 때문에 고가가 막혀있는 상황이에요. 즉 지금 바로 상승을 만들어내면서 지수가 10,000포인트를 간다, 이런 일은 단기적으로는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시장은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급등을 해서 조정이 많이 나온 상태고, 이 조정을 소화하면서 손바뀜을 만들어내고 자리를 잡아가는 형태가 만들어줘야, 그래야지 또 2차 상승의 랠리를 만들 수 있듯이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고가권에서 반토막까지 떨어진 상태입니다. 지금 120선도 깨져 있고 61선도 깨진 지 한참 됐는데, 지금 이 자리가 왜 중요한 자리인지 알아야 현재 구간에서 보유를 하시는 분들도 마음적으로 심리적으로도 좋은 모습이 될 거고, 만약에 현대차를 매수를 한다면 어디서 매수를 해야 될까 고민하시는 분들은 그 부분들의 가격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두 번째로는 현대차를 보시면 지금 최근에 확정 실적이 이제 7월 23일 오후 4시에 예정되어 있는데, 컨센서스는 전년 동기 대비 10% 정도 줄 거다, 이익이 줄 거다라고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럼 현대차에서 지금 실적이 엄청나게 좋고 나왔다는 삼성전자와 하이닉스도 밀려버렸는데, 현대차에도 지금 반등이 약한 부분도 그런 영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현대차가 상승이 나오려면은 사실 자동차보다는 이 로봇 쪽의 테마가 좀 돌아야 되는데, 이 길고 지루한 조정 속의 반등 구간에서 주도주구 섹터가 나오는 상태가 된다면은 로봇과 전력 관련주가 분명히 될 거라고 보기 때문에, 현대차 같은 경우도 지금 국면 자체는 주가가 많이 빠져 있는 싼 구간에서 이 조정세 구간에서는 매수를 감행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지수의 상황과 그 다음에 테마 섹터에 대한 상황인데, 그렇다면은 일단 기본적인 마인드는 현대차를 지금 매수를 하거나 보유하신 분들은 올라오는 이 기술적 반등 부분들을 우리가 노려봐야겠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시장이 랠리를 만드는 시장은 아니기 때문에 고가가 밀리면은 또 다시 밀리면 또 어느 정도 밀리다 다시 반등을 하는 이 박스권 장세를 예상되매, 현대차도 이 올라오면은 좀 매도를 한번 했다가 다시 한번 자리를 잡는 저점 수준에서 매수를 하는 이 트레이딩이 좀 한번 필요하겠다. 여기까지만 정리를 하면 앞으로 이 현대차 우리 매매의 기본적인 틀은 잡아간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가격들과 현대차의 위치들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앞서서 좋아요 하나 꼭 한번 눌러주시고, 현대차 우리가 주주분들 모두 힘내자라고 화이팅이라고 댓글 하나씩 달아주시기 바랍니다. 댓글 하나 다시는 거 귀찮으시겠지만 다신다면 제가 또 그 톡톡히 보상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서, 현대차 같은 경우 지금 61선의 구간에서 그냥 밀려버렸고 121선도 의미 없이 밀려버린 다음에 윗꼬리를 두 번 달더니 계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이동평균선이 나와 있는 중요한 이동평균선 구간에서 음봉이 크게 떨어지면은 개인들한테 물량이 다 떠넘기는 이런 기관 외국인들의 의도상으로 지금 빠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런 기본적인 이동평균선들을 거래를 하면은 세력들의 농간에 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121선 아래로 중장기 이동평균선 깨져버리고 나니까, 와, 이렇게 잘 가던 종목이 이 120선을 깨고 힘도 없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무슨 가격을 믿고 해야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한 고민이 정말 주주분들 많으실 겁니다. 사실 그래서 지금 현재 현대차를 보시는 분들은 신규로 매수를 들어가는 투자성 매매를 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이거나, 나는 현대차 믿고 있으니까 그냥 120선이 깨지든 말든 상관없이 그냥 계속 보유할 거야, 이런 관점이신 분도 계실 거예요. 이런 관점이신 분들 말고, 내가 수익을 좀 보려고 들어갔는데 120선에 들어가는데 지금 물려 있거나, 혹은 신규 매수를 하시는데도 최근에 또 많이 빠졌으니까 50만 원에 매수하신 분도 많으실 거예요. 이런 분들은 어떤 식의 중요한 가격대를 가지고 우리가 대응을 했느냐, 이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현재 이 세력들이 있다면 그 세력들이 주가를 끌어올리겠죠. 끌어올릴 때는 어느 지점에서 매집을 해서 또 들어올릴 겁니다. 들어올릴 때도 세력
세력들이 들어올릴 거니까 세력들의 단가는 계속 올라가겠죠. 이 단가와 세력들이 한번 올라올 때 이렇게 5일선, 11선을 지지해 주듯이 상승을 만들어낼 때 어디까지가 관리를 해주고 있는 거고 어디까지부터는 관리가 안 해주는지 안다면 우리는 단가 구간에서 같이 살짝 올라탔다가 그리고 관리가 끝날 때 같이 매도를 하면 되는 겁니다. 이거를 봤을 때 제가 설정해 놓은 차트가 전세 역전의 역전 매매 차트거든요. 이 역전 매매 차트를 한번 보시면 중요한지 안 중요한지만 여러분들이 한번 체크해 보시면 될 거예요. 녹색선이 단가선이니까 이 세력들이 단가선까지 한번 올렸다가 밀리면 이 구간에서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고가를 만들 때는 관리선, 빨간 선이 관리선이니까 빨간 선이 깨질 때 매도를 하면 되겠다라는 기본적인 마인드를 가지면 되겠죠. 그리고 나서는 녹색선 구간에서 이탈이 나오고 나서 다시 회복해주는 국면이 나온다면 이 구간에 또 녹색선에서 매수를 해서 이 빨간 선이 이탈할 때 매도한다. 이런 관점으로 보면 되겠고 여기서 하나 필요한 게 이제 현재 구간에서는 세력이 관리를 안 해주는 구간이라는 거죠. 세력 관리선 구간에서 저항을 계속 맞으면서 밀려내고 있는 명백한 하락 구간이고 이렇다면 반전이 나온다면 첫 번째 단가선 정도 구간까지는 세력들이 또 의도적으로 저점을 잡으면 한번 끌어올릴 겁니다. 첫 번째 끌어올릴 때는 보통 윗골을 달고 밀려 나오는 확률이 높고 그리고 밀렸을 때 두 번째 자리가 기준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끌고 갈 수 있는 쌍바닥 형태에 만들 수 있는 패턴이 될 수 있다는 거고 그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은 지금 현재에서 이 구간과 또 중요한 가격들을 제가 말씀드릴 건데 여기 구간까지 일단 올라온다라고 생각을 하고 지금 현재가 그럼 더 빠질 것이냐 매수를 해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지금 관리선도 위에 있고 단가선도 위에 있는 즉 하락 구간에 있는 거기 때문에 도대체 어디서 잡아야 되는 거냐라는 거죠. 상승할 때는 보통 이동평균선 여러분들 매매를 많이 하시니까 이동평균선이 올라갈 때 눌림목이 이동평균선이면 이건 매수는 잘할 수 있지만 하락하는 이동평균선은 저항 즉 매도를 할 포인트는 알 수 있지만 어디서 매수할지는 모르고 매수를 잘한다고 하면은 어디서 매도할지를 모르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상승장에서는 나 이거 괜히 팔았네. 하락장에서는 저때 팔았어야 되는데 이게 이 개인들의 평생 고뇌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중요한 가격들을 한번 알아볼 건데 보시면 이 세력들은 바닥권에서 수렴을 엄청나게다가 빵 하고 튀어 올라오면서 파동을 하나 만들어냅니다. 돈이 들어왔죠. 이 돈으로 어디까지 끌어올릴 것인지 그 부분을 예측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 첫 번째 상승 구간에서 나오는 이 파동 구간으로 이렇게 관리선이 깨지지 않다면 세력들이 계속 이 관리 구간을 유지하면서 물량을 모으고 있다는 거죠. 이렇게 올라와 빠지니까 세력 단가가 여기까지 밀린 겁니다. 그러면 이제 쏘기 시작하는 건데 첫 번째 구간은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매집 구간이고 이 세 번째 나오는 선이 트리거라고 해서 상승 출발을 알립니다. 이 세 번째 선을 돌파하면 상승 출발을 알리게 되는데 자 그러면 기본적인 마인드로 빨간 선이 깨지지 않으면 계속 가져가는 마인드에서 세 번째 선의 트리거를 돌파하면 상승이 나오는데 이 상승은 이제 1차 목표가까지는 거의 90% 넘는 확률로 올라오게 되는 거고 여기서부터 2차 목표가 가는 구간부터는 우리가 매도를 고려하는 건데 여기서 그리고 3차까지 올라와서 딱 걸렸으니까 한 번도 안 깨지고 올라오면 이 최고점에서 매도가 가능을 하겠죠.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봤을 때 끌려 내려오게 되면은 또 빨간 선이 유지가 되고 2차 목표가 구간에서 가격대에서 지지를 하다니까 추가적인 상승을 보이는 겁니다. 근데 상승이 이렇게 하나의 파동이 끝나고 나면은 그 다음번에 그 돈으로 어디까지 올릴 수 있을지 또 한번 체크를 해봐야겠죠. 그러면 여기서 상승을 봤을 때 보시면 이 가격대에서 중요한 이 상승에 대해서 첫 번째 만들어놓은 또 돈으로 올린 이 파동을 기준점으로 놓고 보면은 자 보세요. 올라왔을 때 이 구간은 매집 구간이라고 그랬어요.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면 매집 구간이에요. 박스권 하단까지 온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이거를 알고 있다면 매수를 해볼 수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 매집 구간을 돌파하다가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 세 번째 선을 돌파하면 또 하나의 시세가 나오면서 1차 목표가까지 올라오는 건데 자 보시면 트리거가 즉 상승이 확정이 되지 않고 계속 여기서 걸리면서 밀려 내려와 버리니까 이제 하락으로 바뀌어 버린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금 현재 이 중요한 가격대를 어디냐 지금 현재 부분에서는 이 전체 상승에 대한 조정폭을 보이고 있는 거예요. 20만 원에서 80만 원까지 60만 원이 올라왔는데 60만 원에서 40만 원까지 지금 60% 정도가 빠졌다는 거죠. 이 상승폭에 보통 여러분들이 주식 공부 처음 할 때 우리 배우잖아요.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라고 해서 고가를 찍고 나서 밀리면 3825, 618
즉 40%에서 60% 조정을 받는데 그 조정폭을 다 채워놨다라는 거. 그러면 이 상승 전체를 기준으로 보기 때문에 첫 번째 상승이 나왔던 이 가격들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은 현재 구간은 1차 목표가 구간이 이게 1차고 이게 2차고 이게 3차니까요. 1차 구간의 저점 수준의 지지를 받고 있다는 거예요. 원래 정말 테마주나 소형주 같은 경우는 이 트리거까지 다시 밀어버리기도 하는데 최근에 제가 하이닉스 이 168만원에 170만원 저점을 맞추는 것도 이 1차 목표가 저점 수준에 왔기 때문에 매수를 말씀드린 거거든요. 현대차도 동일합니다. 지금 현재 구간은 그래서 이 구간이 매수의 영역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고 보는 거고, 만약에 올라온다면 첫 번째 상승 구간이 나왔을 때 이 세력의 관리상 구간, 그리고 나서 이 세력의 단가선의 저항을 일단 1차적으로 기준점이니까요. 올라올 때도 계속 지지를 받았던 부분이라서 여기로 올라가게 되면 한 번에 오버슈팅이 나온다면 이 정도까지는 일단 1차적으로 올라올 수 있다라고 일단 볼 수 있겠죠.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만약 여기가 저점이라고 생각해서 투자를 한다고 매수를 한다. 오케이입니다. 근데 여기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매매를 하고 있고 물려 있는 게 신경 쓰이는 고점에 있는 분이라면 한번 추가 매수를 해볼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을 거예요. 이런 비중 관리에 대한 부분과 단가별 대응은 뒤에 해드릴 거고 가격 정리도 제가 잘 해드릴 겁니다. 일단 우리가 또 개념을 잡아가자는 거예요. 이렇게 매매를 하자고. 지수가 상승 추세로 만들어지는 지수가 아니고 고점은 잡혀 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로보테마가 돌아 죽은 상황이 돼야지 지금 자동차 관련 부분의 실적만으로는 주가를 추가적으로 상승을 땡길 수 없다는 걸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해서 알고 있기 때문에 반등이 나온다면 어느 정도 수준에서 한번 걸렸다가 다시 밀려서 흐름을 만들고 자리를 다시 잡고 올라가는 기간적인 폼이 필요하겠다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지금 빠져나와야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혹은 지금 매수를 해가지고 올라왔을 때 수익을 내가지고 이제 스윙적인 측면에서 수익을 내고 나오실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중요한 이 가격대 구간에 왔을 때는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막힐 것인지, 이거를 단가선을 뚫고 올라가서 이 구간까지 올라갈 것인지 그 부분들을 체크를 하면 되는데, 이 체크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가격대를 제가 알려드릴 거니까 그 가격대 기준에서 관리를 하시면 되고, 저는 이제 구독자분들과 함께 거래를 할 때 이 구간에서 반등이 나온다면 타점 신호를 이용합니다. 역전 매매 타점 차트를 켜가지고 지금 보시면 회색 구간에 있다라는 건 명백한 조정이라는 거고, 이 조정 국면에서 매수 타점을 잡는 건데, 맞죠? 조정이 있을 때 싸게 잡아가지고 조정이 아니고 상승이 나올 때 매도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그러면은 지금 중요한 가격대에 왔으니까 매수나 이제 매집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러면 상승이 나올 때는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위에 올라오면 빨간 선이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상승이 나오면은 빨간 선이 나오죠. 이 빨간 선이 나올 때 중요한 가격 구간에 왔는데, 이렇게 아까 위에 트리거 보이셨죠? 이 트리거 구간에 왔는데 빨간 선이 여기서 깨져요. 그러면 이 구간이 적극적으로 매도를 하고 엑시트를 해야 되는 매도 타점이 되는 거죠. 이렇게 중요한 구간에 오거나 중요한 가격들이 왔을 때 이탈 신호가 뜨면은 매도를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구독자분들께 미리 이렇게 대응 방법 함께 하고 있는 겁니다. 게다가 또 영상은 저녁에 올라가니 이 변동성이 큰 장중의 매수 매도 타점은 구독자분들과 문자로 공유하고 있습니다. 현대차를 계속 지켜보다가 이 정확한 이 매수나 이 매도의 타점의 신호가 딱 뜨면 놓치지 않게 바로 문자 드릴 겁니다. 본업 때문에 실시간 대응이 어려운 분들 계실 건데, 이 세력의 마지노선을 문자 하단에 첨부해 드리니까 흔들기에 당하실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이 타점의 신호 절대 놓치지 않으실 분들은 아래에 전화번호 보이시죠?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딱 두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매매하는 그 순간에 정확한 가격과 비중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현대차 앞으로 어떻게 우리가 지금 매수를 잡아가고 있고 또 추세 고점에서 중요한 가격에서 매도를 할 것인지 예시를 통해 매도 전략 확실하게 한번 잡아드리고, 중요한 가격대 정리해드리고, 그리고 보유 단가별 대응 전략까지 한번 빠르게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고점에서 완벽하게 매도를 할 것인가, 실전 매매 전략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딱 두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녹색 선과 빨간 선입니다. 녹색 선은 세력의 단가선이고 빨간 선은 세력이 관리를 해주는 선입니다. 아주 간단합니다. 잘 가던 종목이 녹색 단가선이 오거나 빨간 선 눌림에 오면 매수합니다. 그리고 빨간 선이 깨질 때까지 가져가는 겁니다. 대표적인 종목 지금 삼성전자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최대 결핍인 HBM의 대장주죠. 여기 녹색 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이탈하지 않으면 가져가다가 목표가 구간에서 매도를 하는 겁니다. 타점 신호가 나와서 매도를 하게 되면 또 기다렸다가 이 녹색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빨간 선이 또 안 깨지면 가져가는 겁니다. 지금처럼.
목표가 같은 경우는 세력들은 항상 이렇게 앞에 돈을 들여가지고 파동을 만들어내게 되면 그 다음번에 목표가를 정하게 됩니다. 세력들이 만들어 놓은 가격에서 우리는 매도를 하기 기다리는 건데, 이렇게 돈이 들어오고 나서 이 파동이 만들어지고 나면은 위에 있는 상승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이 트리거를 돌파하는 모습이 나오면 목표가가 오게 되는 거죠. 그러면 빨간 선이 안 깨지면 계속적으로 가져가다가 목표가 구간이 오면 이 구간에서 우리는 매도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구독자분들과 함께 매매했던 영상을 보면은 대시세 눌림목이라고 세력 단가선에서 왔기 때문에 67,000원대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했던 거고, 그리고 나서는 바로 최고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그 목표가에 2차 목표가까지 왔기 때문에 우리는 매도를 진행할 거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리고 현재 삼성전자 다시 전쟁 이후에 쌍바닥을 만들면서 움직였기 때문에 1차 하단이기 때문에 또 쌍바닥 예수를 들어가고, 단가선에서 녹색선 보이시죠? 녹색선 단가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또 지금 가져가고 있는 겁니다. 빨간 선이 안 깨지고 있으니까요. 지금 말씀드리는 이 기법 한두 번 맞춘 걸로 제가 떠드는 게 아닙니다. 잠깐 제 소개 한번 드리면은, 베스트 6개월간의 362%대 주인공 김선영. 제가 이 영상을 보여드리는 건 실제로 SBS 방송에서 누적 수익률 362%로 1위를 찍었을 때에도 이 기법을 지금까지 똑같이 수익을 내고 있는 검증된 기법이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어서입니다. 여러분들의 기법의 확실한 이해를 위해서 한두 종목 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HBM 대장주죠. 역시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서 안 깨지면 가져가다가 목표가 매도하고, 또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수익도 챙겨가면서 또 현재 구간에서는 계속적으로 끌고 가는 겁니다. 이 부분에서도 목표가를 우리가 잡을 때 이 아래쪽에서 세력들이 들어온 돈을 가지고 그 다음 산을 만들게 되는데, 자 보시면은 이 세 번째 중요하다 그랬죠. 트리거 돌파 나오면 1차 목표가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 타점을 잡을 수 있는 거고, 현재 파동에서 봤을 때도 바로 직전에 이 세력들이 들어온 돈으로 우리는 지금 목표가 구간에 단기적으로 왔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관리하실 분들은 좀 관리하시고, 아래쪽에 또 빨간선 구간에서 매수를 진행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럼 하나 더 오늘 매도한 종목이 있는데 LG전자입니다. LG전자가 최근에 급등이 나오면서 목표가 구간까지 온 건데, 이것도 보시면은 녹색선 구간에서 매수를 한 상태에서 세력들이 정해놓은 목표가를 우리가 기다리다가 지금 바이렉트로 2차 목표까지 오니까 여기서 우리는 이제 매도를 하고, 또 다시 밀리는 부분에서 지지가 된다면 이 17만원대 구간에서 계속 매수를 관찰할 겁니다. LG전자 역시 그래서 아래쪽에서 녹색선 구간에서 같이 재평가로 단가선 구간이니까 이 구간에서 녹색선 돌파 구간으로 매수를 할 수 있었던 거죠. 대우건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5,000원대 우리가 매수를 했다가 빨간 선이 안 깨지니까 계속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2차적으로 놀라운 이 세력의 돈으로 목표가 구간에 오니까 이 구간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거고, 이런 방식으로 이 빨간 선 천 눌림에서 매수를 해서 쭉 가져가면서 추세 매매 꼭다리에서 매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좋은 차점들 놓치면 너무 아깝지 않습니까? 이런 역전 차트의 설정과 매수 매도의 타점 꼭 받아보셔야겠죠. 아무래도 영상은 늦습니다. 그래서 영상 제작 전에 구독자분들께 중요한 타점이 오면 지금 사보자 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살아야 될 신호가 딱 뜨면 매도해보자고 매매 타점 문자를 가장 먼저 드리고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간단합니다. 구독자분들께만 드리는 거니까 먼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다 누르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께 문자를 보내드릴 수 있도록 아래쪽 전화번호인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문자 2글자만 보내주시면 신청 끝입니다. 주식으로 수익 났다고 자랑할 수 있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바로 추가적인 분석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중요한 내용이니까 끝까지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현대차 차트로 넘어와서 이제 이 세력의 단가선과 관리선이 이 상승으로 가는데 얼마나 중요한지 아셨을 겁니다. 그러면 지금 이제 관리선 위로 올라와 가지고 다시 이렇게 방향성을 잡아나는 이 시간을 거쳐가면서 상승 추세로 돌아 나갈 거라고 보는 건데, 현재 구간에서 중요한 가격대 왼쪽에 띄워놨습니다. 이 가격대 좀 숙지해 두시고, 지금 현재 가격대로 우리가 본다면은 여기서 지지하는 국면에서는 매수를 가야 되는 거고, 현재 구간에서 올라왔을 때 이 50만원 선이 어쨌든 여기 매물이 있으니까 저항이 될 수 있는 구간입니다. 시간을 좀 더 끌게 되면은 이 단가
단가선이 아래쪽으로 밀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단가선이 일단 저항이 될 수 있다는 부분들 첫 번째 생각해 주시고, 이 단가선이 시장에 워낙에 많이 밀려 있고 반토막까지 나뉜 시장이다 보니까 반전이 나와서 딱 올라온다면은 이 고점대 구간까지 올라올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가격대까지 알아두시면, 이 세 구간을 알아두시면은 매매를 하시는데, 아, 여기서는 할 수 있겠다, 저기서는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야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구간이 아닌 다른 구간에서 매매를 하는 거는 무의미한 가격대를 잡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는 계속 애매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런, 만약 바로 직전에 50만 원대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면 이 하단 구간에서 매수를 했으면 계속적으로 빠져나오거나, 내가 이거 시세가 너무 약한데? 라고 해서 매도할 수 있는 부분들도 감안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건데, 그냥 반등이 나와서, 급락이 나와서 반등이 나오니까 이제 가겠지라고 해서 양봉 꼭다리에서 매수를 하게 되면 계속 힘든 거예요. 매수가 회복하면 이제 기다린 만큼 가겠지, 또 회복하려고 해서 시가를 높이면 오늘 갈 건가 보다, 이러다가 결국에 또 이게 맞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가격대에서 중요하게 매매하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여기서 반전이 나왔을 때 1차적인, 2차적인 부분에서 타점 신호가 뜬다면 장중에 공유해 드리고 있으니까 그 신호 아래쪽 전화번호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남겨주시면 보내드리고 있고, 두 번째, 그냥 초장기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아니시겠지만 지금 현재 부분에서 매매를 하려고 들어갔다가 손실이 나신 분들, 신규 매수를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이제 신규 매수를 하시는 분들은 하셔가지고 이 고가권이나 중요한 자리들에서 매도 여부를 보시면 되는 거고, 만약에 물려 있는 분들은 추가 매수해야 될 부분들은 봤을 때 적어도 이 자리까지는 올라올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매수 평단가를 이 정도 수준 아래로 맞춰주는 게 중요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래쪽에 지금 최근에 물리신 분들은 보유해서 좋은 매도 타점을 잡으시면 되고, 만약에 이 위에서 매수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그래도 좀 단가를 낮춰주셔야 여기서도 올라오면 매물 구간에서 흔들기가 나올 텐데, 그 흔들기를 좀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상황을 만들어 두자라는 게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현대차 위에도 시장이 안 추다 보니까 여러 포트폴리오 중에 진짜 문제 있는 종목도 있고 또 수익 나는 종목도 있을 겁니다. 어떤 종목은 계속 가져가도 될지, 또 어떤 종목은 이런 조정 구매에서 그냥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하고 교체를 해야 될 것인지, 결국 철저한 자금 관리와 시대를 관통하는 눈이 필요한 거거든요. 이 선정과 이 관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그것까지 한번 만들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분석하는 이 종목 마무리가 잘 되고 나면 물론 매도 이후에 다시 매수할 눌림을 접근하는 경우도 있지만, 시장에 따라서는 이 스마트머니가 새로운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는 다음 주도 섹터로 교체를 해야 될 때도 많습니다. 주식시장에서 종목을 선정하는 가장 완벽한 기준은 딱 하나입니다.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결핍이나 이 병목 현상에 발생하는 구간, 우리는 이 대기업이 조단위 돈이 들어올 수밖에 없는 바로 그곳을 선점을 해야 됩니다. 기억해 보십시오, 여러분들. 코로나 사태 초기에 마스크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때 관련주가 폭등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는 진단키트, 백신, 치료제, 경구치료제까지 시대에 가장 시급한 결핍을 따라 자금이 이동하면서 10배가 넘는 엄청난 상승을 만드는 파동이 나왔었죠. 매번 시장은 다르지만 원리는 언제나 똑같습니다. AI 데이터 센터의 시대가 열리면서 가장 심각한 병목이 발생되고 있는 곳, HBM의 압도적인 속도가 만들어내는 폭발적인 데이터의 처리와 전송망,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엄청난 열을 제어할 냉각 시스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가동할 전력 인프라까지 말입니다. 영리한 메이저의 이 세력들의 돈은 대중들이 이미 급등한 종목에 환호를 하고 있을 때 이러한 필수 결핍 구간의 핵심 독점주들로 조용히 자금을 이동시키고 있습니다. 자, 그럼 거짓으로 할 수 없는 영상으로 추천드린 실전 사례를 한번 볼까요? 광통신 필수 결핍 대장주였던 대한광통신, 연속상한가로 스마트머니가 들어온 뒤에 세력의 관리선에서 매수를 해가지고 최근에 3만원대 구간에서 매도한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제가 3월 24일 날 보시면 매수를 말씀드리는 건 밀리지 않을 거라고 보기 때문이라고 하면서 비상금 다 때려박아 사야 되는 이유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7,000원대 구간에서 말씀을 드린 건데 반도체 사이클의 최대 결핍이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추천을 드린 거죠. 같은 날 3월 24일 날 대한광통신 영상입니다. 똑같은 영상인데 제 설명 한번 살짝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반도체 태역 사이클을 본다면은 지금 반도체 같은 경우는 이 HBM에서 파생되는, 이게 워낙에 빠르고 속도도 마르고 하니까 열도 발생하고 여러 문제점이 있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HBM 관련주들 주성 엔지니어링, LG전자, GST, 그리고 대한광통신
이런 종목들을 제가 추천을 드리면서 미리 관종을 뽑아놓고 그리고 나서 흐름 중에 대한광전자입니다. 우리로 광전자가 급등이 나오면서 첫 번째 대한광통신과 똑같다고 말씀드리면서 필수 결핍 CPO인 실리콘 포토닉스 관련해가지고 말씀을 드리면서 3,000원대 아래입니다. 2,700원대 제가 매수를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주성 엔지니어링도 녹색선 구간인 6만원대 4월 7일입니다. 그리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4월 8일 날 녹색선 돌파 구간에서 매수를 말씀드린 겁니다. 이것도 보시면 HM 반도체 핵심 결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3월 말과 4월 초에 말씀드렸던 이런 종목들 보시면은 광전자 빨간 선에서 엄청난 상승을 보여줬었고 그리고 나서 주성 엔지니어링도 녹색선 구간에서 18만원대까지 지금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GST 같은 경우도 녹색선인 구간에서 200% 상승을 보여주고 있고 LG전자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매도를 한 것이죠. 현재에도 이 필수 병목 구간에 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삼성전기 같은 경우도 지금 100만원까지 올라온 상황인데 앞으로 추가적인 상승을 보일 수 있겠지만 조정이라는 부분이 나오지 않고 단기적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제가 같은 MLCC 관련주로 삼화 콘덴서 세력의 단가선 구간이기 때문에 6만원대 녹색선 구간 제가 매수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앞으로도 반도체, 피지컬 AI과 로봇, 전력 인프라 섹터에서 이런 치명적인 병목 현상은 계속 발생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보유하신 포트폴리오의 이 종목들이 과연 이런 필수 결핍에 해당하는지 냉정하게 한번 점검을 해보시고 계속 홀딩을 해서 갈 것인지 주도주로 결제할 것인지 결단을 하셔야 됩니다. 물론 제가 계속해서 영상으로 방향성을 잡아드리겠지만 유튜브를 통해 모든 종목을 다뤄드리기에는 명백한 물리적 한계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향후 거대한 자금에 밀려올 결핍 대장주의 관심 종목은 주말을 이용해 제가 미리 알려드리고 진짜 돈이 들어오는 정확한 이 매수 타점이 올 때 문자로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혼자서 사지 말아야 할 가격에 매수하셔서 고생하지 마시고 세력들이 정해놓은 가격에서 매수해서 여러분들의 계좌 플러스로 역전시킬 준비를 하셔야겠죠. 아래 전화번호로 010-4407-6279로 역전이라고 두 글자 문자 메시지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향후 핵심 대장주의 원단위 매수 타점을 여러분들한테 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이 종목의 분석과 매도 방법 그리고 종목의 선정과 포트폴리오 관리까지 오늘 준비한 실적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